안녕하세요, 포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 내가 만약 리플사의 오너라면, 전 시간의 스테이블 코인 미래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내가 만약 리플사의 오너라면, 조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리플사의 오너라면, 방송에서의 모든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개인자산 운영은 개인의 몫이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드맨입니다. 자, 리플과 XRP, 리플사와 XRP죠. 먼저 리플사는 법인명이 리플, 법인 소재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설립일은 2012년, 대표인물은 크리스 라르센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프로필입니다. 다음은 XRP. 리플코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인 리플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자 기초화폐입니다. 이 코인을 매개로 전세계의 화폐를 몇 초 내로 송금할 수 있어 혁신적인 실시간 통화 거래가 가능합니다. 리플 프로토콜이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업비트의 출처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다시 한번 방송에서의 모든 내용은 지극히 포드맨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와 개인자산 운영은 개인의 몫이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리플사를 의심케 하는가? 리플사는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관련 어떠한 업체보다 가장 많이 실용화 단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XRP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RP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시스템은 팔아먹는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은행가 하고 전화라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막상 거기에 필요한 총알이죠, 총알. 동전은 XRP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거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IMF와 이야기하며 미국 정부와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심인 XRP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처음 XRP가 들어올 땐 모두가 알겠듯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판매에 들어왔고, 왜 이 2012년부터 시작한 리플사가 굳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정상적인 공개 마케팅을 선택하지 않고 다단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의 판매를 했을까요? XRP사에서 정작 한 말은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업체이며 주요 고객은 은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XRP는 일반인들에게 팔아먹었는데 고객은 은행이다?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RP를 처음 구매할 때 가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XRP당 1원에서 2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사와 계약을 맺은 MOU 체결을 하고 거기에 또 거래에 대한 체결을 한 모든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 1에서 2원에 거래됐던 코인을 만원에서 10만원씩 구매에 송금을 한다? 레알 인정? 진짜 XRP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은행이라면 리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쉽게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원짜리를 300배, 400배, 500배, 10,000배 오른 가게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제 원유 시장의 대금 결제용도로만 쓰이래도 지금 시총의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이 올라야 하는데 업무 협약은 이때 정작 가장 중요한 XRP에 대한 홍보와 가격 상승 유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나중에 선수 교체 시기에 발뺌에 있어 합리화를 더하기 위함처럼 말이다. 제가 글은 이렇게 썼는데 풀어보겠습니다. XRP는 리플사의 로드맵을 진행하기 위한 ICO죠. 쉽게 얘기하면 ICO를 위한 기부금 모재에 쓰인 동전이다. 아주 지극적인 제 생각입니다. 동전이다. 그러면 XRP를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자금 모집을 위한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정작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전 세계의 금융 송금 업무를 대신할 때는 은행용 새로운 코인이 나올 것이다. 즉 연습 삼아 출시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뒤 엑스코런티를 은행권에서 쓰게 할 때는 실제 송금에 쓰여질 코인은 XRP가 아닌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자, 코인이란 거는 처음 만들기가 힘들지 이름 바꿔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채굴장이 많고 이랬을 때는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지금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는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원에 판매한 XRP 코인의 양이 1천억 XRP 중 상당량인 40% 즉 400억 개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은행에서 사들여 송금에 쓴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진짜 그들이 지금 XRP를 송금에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00원, 400원, 500원 밖에 안 가는 리플 코인이 지금 시중에 이 거래소에 남아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XRP, 리플은 크게 펌핑이 올 것입니다. 왜?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음모론, 즉 미국의 몇 경이 되는 부채를 털어내기 위해서 최하 1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의 가격에 한 번쯤 도달하고 그때 XRP가 그러니까 리플사가 보유 중인 나머지를 다 매도를 쳐서 거의 0으로 수렴시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새로 나오는 송금용 코인에 대해서 개당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거를 은행들에게 팔아먹고 그 은행들이 그거를 송금을 한 다른 은행이 매도를 했을 때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돈으로 매도백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은행에서 안전하게 10만원에 사서 송금을 했을 때 99,900원은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10만원에 1코인을 사서 송금을 했을 때 이게 8만원이 될지 7만원이 될지 송금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은행 송금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XRP라는 코인을 1차적으로 판매를 해서 1000억 개라는 물량을 모두 상당히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그 자금으로 앞으로 제2의 리플 코인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그때 당시에 또 1000억 개의 코인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때는 고박이 300원, 400원, 1000원이 아닌 고박이 만원에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코인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힘든 코인이 되겠죠. 왜 송금용은 수익이 뭐 이렇게 하루에 등락폭이 5%, 10%, 20%, 30%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코인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닌 진짜 송금용 코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리플을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펌핑은 옵니다. 왜? 리플사가 XRP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펌핑을 이룬 다음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플사는 베타 버전인 XRP 판매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엑스커런티 시스템을 전 세계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실용화 단계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수익과 실거래에 쓰여질 코인의 가격을 유지시킬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 1코인에 10만원에 팔고 99,000원의 매수를 판매량만큼 리플사에서 걸어둔다면 송금을 위해 리플사에서 1코인당 10만원의 매수에 송금을 받으니까 거래소에 매도할 때 매수세가 없어 손해를 크게 보고 팔아야 할 위험성이 없어진다. 이것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게는 믿음과 편의성이지만 리플사의 입장에서는 송금 수수료와 플러스 알파 결론은 신용이 되겠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에서의 모든 내용은 지극히 퍼드맨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와 개인자산 운영은 개인의 몫이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도 추운데 비싼 빵 먹고 왜 이런 글을 올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XRP의 시험 무대로 리플사는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1원부터 시작한 XRP는 가격은 5,000배인 5,000원에 육박했었고 그때 누가 매도를 했을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의 가격은 약 355원에서 360원 15토목 정도가 나있다. 그럼 지금 XRP의 가격이 100달러 그 이상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피오 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리플사에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엑스쿼리티 시스템의 실제 송금 코인으로 XRP가 쓰여질 것인가를 이 문제의 궁금증을 가지고 리플사에 질문하는 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플사는 함부로 우리의 피와 살을 베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확답이 없다면 XRP 코인은 진정 거품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는 크나큰 아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빚을 갚는데 우리 개인의 주머니가 비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리플사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트위터건 이메일이건 폭주해서 다운이 될 때까지 니들 실용화 단계에서 XRP 리플 코인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 것이냐라고
들이대는 이가 많을수록 리플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요즘 SNS 다 오픈마인드 아닙니까?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두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번씩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물음표 날리는 퍼드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에 선점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